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400과 2,500 사이를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으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FOMC 회의를 열고 미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코스피 지수 하락 요인인데요. 다만 미국 통상정책 이슈가 반복될수록 단기적인 충격은 있되 회복 속도는 빨라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 실적 개선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주 중국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드 보복이 해빙 분위기에 접어든 데다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맥스와 두산인프라코어, 위메이드 등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기업의 주요 계열사들도 증권사들의 이번 주 추천 종목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증권은 CJ제일제당에 대해 주요 지표가 우호적이라며 사업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CJ제일제당, LG유플러스, 삼성전기 등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떻게 정리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2012년 5월 18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의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3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날 개인은 7,518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1,317억 원, 기관은 6,438억 원 매도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3.18% 하락한 2,416.7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우려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이로 인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2016년 6월 24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1,354억 원 매수세 보였지만 외국인이 317억 원, 기관은 1,107억 원 각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4.81% 하락하면서 829.6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제히 아래를 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증권이 5%대의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 우려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증권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어 철강금속이 뒤를 이었습니다. 철강은 미국이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를 내달 말까지 일단 잠정 유예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추락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 시간은 벌었지만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와 은행, 의료정밀과 건설업, 서비스업과 제조업, 금융업 등이 모두 3% 이상의 약세를 띄었습니다. 한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기와 OCI, 현대차 순으로 매수세 강하게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과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대우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포스코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순으로 물량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바이로메드에서 물량 가장 많이 담았고 이어서 카페24와 메디포스트 순이었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웹젠, 메디톡스 순으로 순매수 보였고요.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신라젠과 CJ E&M, 메디톡스 순으로 순매도한 외국인이었고요. 기관은 바이로메드와 신라젠, EM코리아 순으로 매도세 크게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보좌관에 초강경파인 존 몰턴 전 유엔 대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펙의 감산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됐는데요. 그 결과 WTI는 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면 WTI는 2.46% 상승하면서 65.8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뉴욕 증시는 이틀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공포에 3대 주요 지수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큰 폭으로 추락했는데요. 무역전쟁의 공포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중국도 이에 맞서 128개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무역전쟁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린 페이스북은 이날 3.3%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를 위해 일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스에 불법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페이스북은 이번 주에만 13.8%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77% 밀렸습니다. 23,533.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2.43% 밀린 6,992.6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2.1% 하락하면서 2,588.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무역전쟁 공포에 약 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9% 하락한 365.8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2월 8일 이후 최저치고요. 주간으로는 3.2%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44%의 낙폭 기록하면서 6,921.9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갸크 지수는 1.39% 빠진 5,095.22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1.77% 하락한 11,886.3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장 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시겠습니다. 양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하락세 지속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53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2396.52포인트에 개장할 것으로 집히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또한 7.53% 낙폭을 시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지수는 822.32포인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 모두 하락 출발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양장 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1.05% 하락세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2,406만 1,000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는 1.32%의 하락세에 시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가는 8만 2,00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은 0.99% 역시 내리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에 오늘 장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 변화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는 현재 개장 시장 모습입니다. 포스코 종목은 1.71% 상승하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은 0.89% 하락하면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39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이버 종목은 0.64% 내리면서 역시 오늘 하락 장세 속에 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77만 8천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 종목 0.39% 내리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속에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만 8,500원에 개장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 종목 또한 0.43%로 동반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11만 4,000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 종목은 1.29% 내리면서 1%대 웃도는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23만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CJ 쇼핑 종목이 1.73%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21만 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반도체 종목은 1.02% 역시 1%대 넘는 하락세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가격은 19,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0.77% 내리면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12만 9,500원에 개장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CJ ENM 종목 또한 2.58%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속에 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만 1,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GS홈쇼핑 또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06%, 4%대 웃도는 상승 흐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8만 7,000원에 오늘 개장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SFA 종목은 0.45%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33,350원 보이고 있고요. 젠백스 종목은 1.34%로 파란불 켜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 종목은 1.92%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였습니다. 네,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9.26포인트 내린 2,416.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증권이 5.37% 빠졌고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은행이 4%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3.98% 내린 248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6.21%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은 3.3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유예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5.58% 하락했으며 LG화학과 네이버, KB금융,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등이 2에서 3%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도 빠졌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4% 올랐습니다. 이어서 3일제약이 신약 개발 기대감에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상승한 종목은 53개에 불과했고 82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1.94포인트 내리면서 829.6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운송 장비 부품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는데요. 제약이 7.53% 내렸고 음식료 담배가 6.17%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4.84%, 5.4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신라젠이 11.47% 급락했으며 바이로메드가 11.58% 내렸습니다. 메디톡스가 장중 하락 전환에 1.27% 하락했고요. 티슈진과 포스코캠텍,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와 휴젤, 컴투스 등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JENM은 봉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남아토건과 DMC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차바이오텍은 4사업년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면서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결산 결과는 5억 3천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해 외부 감사인이 감사 기준을 예년보다 대폭 강화하면서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DSK가 감사자료 제출 지연 소식에 하한가로 빠졌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113개, 하락한 종목은 1,098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5원 올라서 1,08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080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 5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삼일제약입니다. 삼일제약이 신약 개발 기대감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은 어린이 브루펜 시럽 등으로 알려진 70년 업력의 중소형 제약회사 삼일제약에 대해 신약 개발 등의 모멘텀으로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이날 바이오 제약사 갈메드사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아람콘과 관련해 신약 개발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아람콜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2B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 또는 3분기 임상 결과를 토대로 갈메드사와 함께 국내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일제약의 이번 주 출발 흐름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85% 오르면서 2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CS윈드입니다. CS윈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의 철강 관세 발효로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에 위치한 풍력타워 공장의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며 풍력타워의 경우 철강 가격에 연동하는 원재료인 철판 및 플랜지 등의 비중이 약 60%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국의 풍력타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자국 공급만으로 큰 수급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PTC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CS윈드 역시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0.25% 오른 3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카페24입니다. 테슬라 1호 상장사 카페24가 4거래일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카페24가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인력 채용 등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11.4%와 16%로 예상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근거 때문입니다. 네, 카페24 역시 오늘도 출발 구간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6% 오르면서 123,8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전일당 특징주는 차바이오텍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감사 의견 한정과 관리 종목 지정으로 23일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전날 밤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서 2017 회계연도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기재했습니다.
또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는데요. 차바이오텍은 전날에도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장중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다음 주 중 회사 혁신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1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투자 심리를 돌려놓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차바이오텍 오늘 장에서도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39% 밀리면서 2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공포감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일본은 엔고 현상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나섰고 중국은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품목에 따라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974.13포인트 내린 2617.86에 장을 마쳤습니다. 2만 1000선이 붕괴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인데요. 특히 철강 관련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내리면서 일본은 그대로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보다 182.51포인트 내린 11,824.3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 역시 23일 중국과 미국이 관세 폭탄 조치와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통상 마찰의 격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대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전장 대비 110.71포인트 내린 3,152.7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무역 제재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중국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의 철강주들은 일제히 8에서 10%대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국 주요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면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0.31% 빠진 2,409.2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66% 상승불 켜면서 현재 지수는 835.1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0.94%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부제철과 동부제철 우선주가 9.72% 그리고 13.5% 각각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50원 그리고 3,45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2,000원, 29,000원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철관 종목이 7.66%의 상승폭 시현해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5원 올랐습니다. 1,41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종목도 4.71%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올랐는데요. 89,000원에 오늘 장 시작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1.19%, 1%대 웃도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파미셀 종목이 5.35% 빨간불 켜면서 오늘 장 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50원 올랐습니다. 16,75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3일제약 종목 또한 4.32%나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속에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50원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28,8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올바이오 파마 종목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장 열었는데요.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3.3% 정확하게는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50원 올랐습니다. 32,850원에 오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업종 또한 현재 구간에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소폭 올라주고 있는데요. 0.51%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대동공업 종목이 1.06% 상승해주면서 오늘 장을 연 모습으로 현재 구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원 올랐습니다. 7,62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화천 기공 종목 또한 0.39% 강보합권에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올랐는데요. 51,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코스피 시장 업종들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통신업종이 0.84% 내리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통사 3사가 모두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는 오늘 아침인데요. SK텔레콤 종목이 1%대 웃도는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1.31% 내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빠졌습니다. 22,55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오늘 0.81%로 파란불 켜면서 오늘 장 연 모습으로 현재 구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내렸습니다. 12,30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KT 종목도 0.18% 약포합권에서 오늘 장 시작한 모습으로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내렸습니다. 27,00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세의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금속 광물 업종이 0.6%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부산산업 종목이 2.12%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시작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0원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37,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세아 시멘트 종목 1.86% 내리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00원 하락했는데요. 현재가는 94,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시멘트 종목이 1.4% 내려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내렸는데요. 현재가는 14,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시멘트 종목이 1.36% 내리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빠지면서 10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험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69%의 업종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국화재 종목이 1.43% 내리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원 하락했습니다. 6,19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생명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1.59% 내리면서 오늘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빠진 6,18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08% 주가 내리면서 오늘 장 열었는데요. 3,000원 주가 빠지면서 27만 4천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업종별 등락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종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0.6% 하락하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한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000원 빠졌습니다. 247만 1,0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84%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시작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1%대 강세 흐름으로 전환할 기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0원 빠졌습니다. 82,300원에 오늘 장 열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도 0.15%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주가 4,000원 빠졌는데요. 202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33% 역시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하락하면서 15만 500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도 0.48%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빠졌는데요. 31,15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 종목 또한 0.13%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13%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빠졌습니다. 78만 2천원에 오늘 거래 시작한 모습으로 현재 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현재 구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올랐습니다. 32만 4,5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많이 올라주고 있는 현재 구간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3.41% 올라주면서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한국 패키지 종목이 8.32%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65원 올랐습니다. 3,46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화기업 종목이 5.38%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750원 올랐는데요. 34,20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락문화 업종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오락문화 업종입니다. SM 종목이 5.85%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상승했는데요. 현재가는 45,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원미디어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4.02% 올라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주가는 400원 빠졌는데요. 1,35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제조업종이 1.15%의 하락폭을 시연해주면서 현재 구간 코스닥 시장에서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이스 침대 종목이 2.7% 내리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속에 장 시작했습니다. 2%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 침대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S&P 월드 종목은 1.07%, 1%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0원 빠졌습니다. 6,470원에 오늘 거래 시작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CJ E&M 종목이 2.91%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속에 장 시작했습니다.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현재는 전환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6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1,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 종목이 4%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2,600원 올랐는데요. 현재가는 733,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 종목 다음으로 보셨고요. 로엔 종목 또한 3.21% 올라주면서 오늘 장 시작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연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3,400원 올랐습니다. 109,400원에 오늘 장 시작한 모습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39%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올랐습니다. 38,1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주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의 매수세 살펴보시면 471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세로 바뀐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485억 원, 기관은 1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422억 원가량 매도세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386억 원, 기관이 72억 원가량 매수세 보여주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이 1,762계약, 기관은 187계약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1,375계약가량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358일 만에 관리 종목 지정 해제로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대우조선해양은 약 1년 만에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2일 장 마감 후 감사 의견 적정을 부여받았고 23일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2017년 3월 29일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은 뒤 358일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었는데요. 이 한정 의견의 이유는 신규 자금 지원 계획 미확정, 그리고 내부 통제 취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기 제한 사유는 모두 충족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관리 종목 해제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와 코스피 200, KRX 300 지수 편입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재상장 이후 총 거래량 대비 기관 매수 비중은 1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관리 종목 지정 해제로 인해서 기관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실적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가 제시해온 올해 실적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매출액 9.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년 대비 17.1%가량 감소한 액수입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3.2% 감소한 3,434억 원을 전망했는데요. 우판 가격 인상과 해양 부문 체인지 오더를 감안하지 않은 추정치라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3월에서 4월 후반 가격이 최대 10% 인상될 경우 최대 1,482억 원의 공사 손실 충당금 인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선 수주 잔고 중 고마진인 LNG 운반선의 비중은 70.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타 조선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인 3.7%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수주액을 전년 대비 110%나 증가한 63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누계 수주액은 15억 달러입니다.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12척과 한국가스공사 LNG 운반선 교체 물량 2척, 그리고 LNG 운반선 9척 추가 수주했을 때 달성률은 88.9%라고 리포트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는 3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투자 포인트 다시 짚어드리면요. 높은 LNG 운반선 수주 잔고 비중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그리고 LNG 운반선 수주 경쟁력 등입니다. 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된 대우조선해양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확인해본 대우조선해양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종목 해제 소식에 이틀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24% 오르면서 28,55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두 번째 리포트는요, 이베스트 증권의 리포트입니다. LG전자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TV와 가전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올 1분기에 실적이 회복될 전망 보여주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LG전자의 2018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5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9,019억 원으로 성수기가 진입하면서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마케팅 비용 등의 발생으로 다소 부진했던 가전 부문은 영업이익이 5,604억 원으로 완전히 회복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프리미엄 TV 판매 호조로 HE 부문의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27% 증가하면서 4,87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실적 호조에 기여할 전망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다소 부진했던 실적이 1분기에는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실적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전해온 LG전자의 올해 연간 실적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4.7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6% 증가한 2.85조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보이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TV와 가전사업부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으로 고수익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조기와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 성장 제품의 판매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트한 비용 관리와 G7 스마트폰 출시일 조정 등의 노력으로 MC사업부의 수익성 또한 전년에 비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이베스트증권은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 또한 13만 원을 지켜줬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최근 LG전자의 주가가 연결 자회사인 LG이노텍의 실적 전망치 하향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이슈로 단기 조정된 후 가전과 TV 부문의 판매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전장 부문 사업 확대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도 프리미엄 TV와 가전 부문에서의 판매 호조로 중장기적 안정적인 실적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LG전자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함께 하시죠. 네, 두 번째로 내용 살펴본 LG전자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LG전자, 현재 출발 구간에서도 1.88%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000원가량 오르면서 10만 8,500원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신세계푸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우려를 넘어서는 구조적 성장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신세계푸드의 1분기 영업 환경은 우려 대비 긍정적이라고 리포트에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평창올림픽 단체 급식 물량이 예상 대비 호조를 보였다는 점, 두 번째로는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따른 단체 급식이 수주가 증가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식품 제조 원가 투입 시점 차이로 인해서 원가율 인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올해 신세계푸드의 실적 성장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는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마진율 희석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분기의 경우 상품 생산과 판매와의 시점 차이로 인해 이러한 희석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푸드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4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1분기 영업 환경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신세계푸드는요, 긍정적인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식자재 유통 부문이 외식 산업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출혈 경쟁 가능성이 높고 식품 제조의 경우에도 원가율 증가를 단기적으로 상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업 환경이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단체급식 사업부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수주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외식 사업부의 영업이익 변경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오산공장 준공으로 인한 제조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무디킹 폐점과 매장 효율화에 따른 구조적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신세계푸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19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외형 성장률과 올해 추가적인 제조 라인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세계푸드의 현재가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푸드 오늘도 출발 구간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0.81%가량 오르면서 12만 5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신세계푸드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CJ E&M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굳건한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긍정적인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의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시죠. 네, 양 매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J E&M의 전방위적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조는 지속 중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콘텐츠 라인업을 바탕으로 한 채널 경쟁력 상승은 광고 매출 증대와 해외 진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디지털 최적화 콘텐츠 발굴 및 유통 확대 전략도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CJ 오쇼핑과의 합병 이슈로 인해 이러한 자회사의 성장성이 오히려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라인업 확대와 플랫폼 확장 그리고 해외 진출은 CJ E&M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리포트에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 상승분 역시 CJ E&M의 주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올해 실적 전망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리포트는요, CJ E&M이 지난 4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요인들에 의한 실적 부진을 딛고 1분기 실적에서는 양호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4,29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24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방송 부문의 경우 평창올림픽 등 지상파양 광고 수요 이전 이슈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및 예능 라인업의 경쟁력에 힘입어 광고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순항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영화 부문에서는 1987과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의 흥행세로 골든슬럼버와 궁합 등의 부진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CJ E&M과 CJ 오쇼핑의 합병 결의에 따른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여부는 다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리포트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2018 합병법인의 매출액 가이던스는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3,500억 수준으로 짚어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는요, CJ E&M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유지해줬습니다. 지난 1월 CJ 오쇼핑과의 합병 발표 이후 합병을 전체로 한 양사 간 주가 흐름에 동조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CJ E&M의 컨텐츠 경쟁력 강화 기조, 실적 호전, 그리고 매수 청구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 상황 등의 긍정적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긍정적 전망 제시되고 있는 CJ E&M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포트 내용 살펴본 CJ E&M의 자세한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콘텐츠가 중국의 수출 재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CJ E&M 현재 2% 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02%가량 상승불 켜면서 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E&M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CJ E&M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한국이 제외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현재 6.35%가량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9만 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통상당국 간 협상을 완벽한 윈윈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그 합의에 곧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6억 달러 규모의 하자보수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현재 5%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5.42%까지 낙폭 키우면서 1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지난 24일 발주사 바르잔 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에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일부 파이프라인 특정 구간에서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발주처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는데요. 이 하자 보수금은 26억 달러 이상 청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 이츠한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츠한불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츠한불 현재 2.4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중국의 위생 허가 우려 해소, 자회사 성장 등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7.2%와 56.3% 증가한 2,880억 원 그리고 709억 원을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통관 지연이 정상화됐고 올해 기저효과로 중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가 예상된다며 수출 대행과 면세 부문 회복으로 지난해 사드 충격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오늘의 개장 특징주는 HLB입니다. HLB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는 현재 4.42%가량 오르면서 59,3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는 지난 23일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3차 치료제로 투약한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 수저우 의과대학과 난징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대장암 환자 36명에게 리보세라닙을 투여한 뒤 완전관에 1명, 부분관에 3명, 안정병변 24명, 진해성 병변 8명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클리니컬 콜로렉탈 캔서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인스코비 종목이 20.71%의 상승폭 기록해주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7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6,76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제철 종목이 7.41%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전환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50원 올라주면서 11,55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유스홀딩스 종목이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81%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올랐는데요. 7,93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코스피 시장 하락세에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K물산 종목이 14.34% 내려주면서 현재 큰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4원 빠지면서 485원에 오늘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원셀론텍 종목 또한 9.11% 낮춰주면서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60원 빠졌습니다. 5,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케미칼 종목이 파란불 켰습니다. 7.55% 낙폭 깊게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100원 빠졌습니다. 24,55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현재 상승률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 종목이 23.84% 올라주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올랐습니다. 1,600원을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 종목이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19.52% 상승했는데요. 605원 올라주면서 3,70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아스템 종목도 17.37%의 큰 상승폭 시연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250원 올라주면서 15,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온 종목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바이온 종목입니다. 13.84% 올라주고 있는데요. 주가 330원 올라주면서 2,71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C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했는데요. 20.17%의 급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80원 내렸습니다. 2,29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바이오텍 종목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파란불 켜주는 모습으로 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17.09% 내려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빠졌습니다. 19,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렌텍 종목이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4.1% 빠졌는데요. 현재가는 9,0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물 멀티미디어가 6거래일 연속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2.22% 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710원 빠지면서 5,1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모아텍 종목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1% 내렸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5원 빠져주면서 3,495원에 오늘 장 열었습니다. 네, 현재 구간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예측과 자세한 시장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리포트 내용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 주 코스피는 2,460에서 2,540포인트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기업의 실적 상승과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이 꼽히고 있고요. 하락 요인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의 확대 우려, 그리고 낮아진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주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6일에는 더들리와 메스터, 퀄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은 보스틱, 그리고 29일에는 하커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스터와 퀄스 위원의 경우 투표권이 있는 매파 성향의 위원이고 연설의 주제도 통화 정책인 만큼 3월 FOMC 성명서의 매파적 해석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리포트에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더들리와 보스틱 위원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리포트의 예상입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KRX 300의 ETF의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KRX 300의 초기 설정 자금은 6,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초기 설정 자금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초기 흥행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종 비중은 IT와 금융, 헬스케어, 소재 순으로 IT와 금융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다가 코스피 200에 해당하지 않는 54개 종목의 경우 금융 및 경기 민감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RX 300은 코스피 200보다 금리 민감도 및 경기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코스닥 150 중 66개 종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약과 바이오 수급에도 우호적일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코스피 전망과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총 2가지 투자 전략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월 FOMC 이벤트 이후 주요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3월 FOMC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짚어냈습니다. 다만 주요 경제 지표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경기 호조라는 연준의 전망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첫 번째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의 관심은 1분기 기업 실적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반면 한국은 둔화 중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연초부터 하향 조정된 컨센서스가 현재는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리포트는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은행 등 범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는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수 흐름, 현재 구간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이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연 모습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0.23% 내리면서 오늘 장 연 모습으로 현재 구간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5.38포인트 내리면서 2411.38포인트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 현재까지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08%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830.32포인트를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